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코인 캠퍼스의 비트코인 차트 리포트를 담당하는 교수 리트킴입니다. 매일매일 주요 경제 일정과 이슈들을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쉽게 설명드리고 차트 분석도 디테일하게 상승과 하락 시나리오에 대해서 짚어볼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현재 시간은 2025년 3월 14일 오후 15시 10분입니다.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이슈 및 일정 하나씩 체크해 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주요 일정이 없어서 주요 이슈 및 경제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주요 멘트 및 경제 이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EU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지 않으면은 즉시 보복할 것이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었고요. 이 말은 즉슨 유럽의 모든 와인, 샴페인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즉슨 프랑스 및 유럽 국가들의 생산 제품을 포함한다는 얘기이고, 이 멘트에 대해서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여러 국가들이 이 보복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복수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암호화폐나 아니면 다른 뭐 주식이라든가 미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소식보다는 악재로서 적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는 자유무역이 없다, 멍청한 무역이 있다, 전 세계가 미국을 미워한다라고 했던. 세 번째로는 캐나다는 미국을 필요로 하지만 미국은 캐나다가 필요 없다.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조금 핫한 이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트럼프 가족 대표가 바이낸스의 미국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분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뉴스 기사를 제출을 했는데, 사우창펑은 이제 WSJ, 즉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의 내용에 대해 반박을 했고, 이 기사에서 다룬 내용이 뭐냐? 이 좌우창펑이 받은 죄를 이제 트럼프가 사면을 해준 조건으로 인수를 논의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자우창팡은 이 기사의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동의한 30일 휴전안을 러시아가 반대를 했어요. 따라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옅어졌고요. 이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옅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하던 이제 전쟁이 종전을 하고 종전을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의 유동성이 유입이 되면서 상승을 하는 그림을 약간 그려보고 있었는데, 그런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더 낮아진 모습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트럼프 주요 멘트 및 경제 이슈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차트로 넘어가서 간략하게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도 관점 분석입니다. 단기 상승 추세가 유지 중인 모습이고요. 하락 추세선이 이전에도 저항을 받아주었었던 하락 추세선이 내려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 추세선 상단을 터치해주게 된다면 터치하는 구간에서 저항이 나와줄 수 있음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 60, 120, 242평선으로 역별인 상황이고요. 다만 단기 이평선인 이 22동평균선이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돼준 모습이고, 현재 가격이 22평을 상방으로 돌파해주려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 반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조지표입니다. 4시간 봉의 보조지표이고요. 트리플 스토캐스틱과 RSI 보조지표인데, 트리플 스토캐스틱은 이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기의 K선, 이 파란색 선이 평행하게 움직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현재 구간은 횡보하는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가격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횡보하는 기울기가 상방 기울기로 진행이 되면서 과매수 구간 근처이긴 하지만 상승 시그널의 형태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하면서 하방 시그널의 형태로 전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응축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응축 구간이 상방으로 돌파를 하느냐 하방으로 떨어지냐에 대해서 가격의 방향성이 나타나 줄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RSI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50선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전 저점과 대비해 보았을 때 저점을 높여주는 점 구간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평선에서 봤던 것처럼 같이 상승 반전 가능성을 약간 시사하고 있는 형태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살펴보는 건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 차트로 넘어가서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 매도나 매수 관점 접근이 가능하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좋은 타점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하는 얘기가 어렵거나 이해가 잘 안 가신다면 저희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코인 캠퍼스 입학 문의를 주시고 들어오시게 된다면 무료로 차트 강의 및 제가 실제로 진입하고 있는 타점 공유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2025년 많은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4시간 봉 작도 관점입니다. 현재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 즉 단기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추가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내려오고 있는 하락 추세선 상단 혹은
돌파 시 84.4K 구간에서 85.1K 구간에 저항을 받아주었었던 수평 저항선 구간이 있어요. 따라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주게 된다면은 가격이 돌파를 해주게 되고 리테스트 반등 혹은 상승 파동이 이어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 줄 텐데, 이 상단에 존재하고 있는 수평 저항선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해주게 된다면은 응축하는 패턴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관점에서도 다른 관점으로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렇게 하락 추세선과 상승 추세선을 작도를 해보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삼각 수렴의 형태로서 가격이 응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렇게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하고 있구나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아까 기존에 작도를 해 놓았었던 하락 추세선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 주더라도 이 고점 구간에 있는 전고점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은 응축 구간으로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락 추세선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실패, 그리고 현재 저점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79.9K에서 80 수평 지지선을 이탈을 한다면은 낙폭이 다시 한번 확대가 되어줄 수 있고, 낙폭이 확대가 된다라면은 이런 식의 하락 파동이 나와주면서 전저점 구간인 76.6K 구간까지도 가격 하락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평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평선의 색깔을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22동 평균선 파란색 선, 62동 평균선 주황색, 보라색은 122평선, 검정색은 242평선이고요. 순서대로 단기, 중기, 중장기, 장기를 나타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평선의 배열이 60, 120, 240으로 역배열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평선만 보고도 현재 추세가 하방 추세를 나타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지금 단기 이동 평균선인 22동 평균선을 지금 상방 기울기로 진행이 되고 있고 가격이 돌파를 해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가격이 22평선을 성공적으로 돌파 마감해주게 된다면은 다음 저항권인 중기 추세 구간까지 가격이 올라가 줄 가능성이 높겠구나. 즉 하방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62동 평균선이 하반기 일기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와준다라는 가정을 해보게 된다면은 이런 전고점 구간인 84K에서 84.4K 구간에 4시간봉 62평선이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가격 상승이 나와주더라도 이 62평 및 이 저항선 부분에서는 한 저항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만약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목표가 부분을 이쪽 구간에다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볼 수가 있겠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다음 보조 지표 살펴보게 된다면은 보조 지표는 트리플 스토캐스틱과 RSI 보조 지표이고요. 트리플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를 의미하고 RS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RSI 보조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기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 22평선이 상방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고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 시그널인 형태라고 볼 수도 있으나 중기는 하반기 열기이고 장기는 횡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띄워주고 있어요. 아까 작도 관점에서 수렴 형태 혹은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조 지표의 방향성은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확신을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구간이에요. 다만 현재 12동 평균선이 구간의 기울기가 상방이지만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항을 받아주면서 하락 장악 아니면은 영망치형 캔들 패턴 등등이 나와주게 된다라면은 이 4시간봉 장기 K선이 D선을 데드 크로스하면서 하락 방향성의 형태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아까 작도 관점에서 그어 놓았었던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상승 추세선의 이탈 유무를 체크를 하셔서 이탈 이후 79.9K에 존재하고 있는 매물대도 동반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하락으로 방향성이 전환되면서 하락으로의 폭발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RSI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상승 시그널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나 중단선이라고 볼 수 있는 50선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한다라면은 마찬가지로 상승 시그널이 해소되면서 다시 가격이 하방으로 떨어지는 방향성이 나와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결론, 상승과 하락 시나리오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작도 관점에서의 하락 추세선 상단부를 돌파를 해주는 게 제일 급선무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고요. 하락 추세선 돌파 이후 아까 4시간 봉에 62동 평균선이 존재하고 있었던 저항선 구간까지 올라가주는 상승 시나리오가 존재하겠습니다. 이 62동 평균선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상승 파동이 이런 식의 형태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한다 혹은 상승 추세로의 반전 가능성을 시사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돌파 실패 시에는 삼각 수렴의 형태인지 아니면 박스권의 형태로 응축이 진행이 되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셔서 박스 상단 매도, 박스 하단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락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4시간봉 22평 혹은 하락 추세선 상단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하면서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나와주게 되고 그 외 9.9K, 80K에 존재하는 점 구간을 이탈, 하방으로 전저점까지 가격이 떨어지는 하락 신호량에 대해서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차트 분석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요. 알트코인 시장 상황은 어떤지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통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 비트코인 도미넌스란 암호화폐 시장 속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나타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검정색 선은 6시간 봉의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 아래쪽의 캔들은 6시간 봉 기준으로 도미넌스의 가격 움직임을 나타낸 겁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띠고 있었고요.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대에 존재를 하고 있는 수평저항선 돌파를 실패, 그 다음에 쌍봉 만들고 넥라인 이탈하며 하락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비트코인이 가격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을 때 도미넌스 가격이 하락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알트코인 같은 경우 강한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 몇몇 코인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상승세가 그리 크지 않았었어요. 따라서 강한 상승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하락 추세의 상단부 구간 혹은 응축 구간을 상단으로 돌파하지 않는 한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도 리스크가 조금 존재하는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하락 채널 상단부를 돌파하거나 응축 구간을 상단으로 돌파를 해줄 때 전체 비중을 들어가는 것이 아닌 분할 진입, 뭐 100%의 비중으로 진입을 한다면은 첫 진입은 5%나 10% 정도로 분할 진입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코인 캠퍼스 입학 문의는 영상 하단 댓글란 참고하셔서 들어와 주시고요. 들어오시면은 무료 차트 강의 및 저의 실제 진입 타점을 공유해 드리니까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